당신이 죽였어. 우리 엄마를 당신이 죽였다고. 이지혁이 고성희의 멱살을 움켜쥐며 포효했습니다. 이 손 못 놔? 증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 청부업자 시체가 발견됐어. 당신 비서 전화번호가 남아있더라고.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상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 아버지를 이지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손에 닿는 아버지의 체온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지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다정아, 다정이가 왜? 이지혁은 아버지를 대기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음 끓이는 법을 알려달라고 조르던 자신. 수술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려는 거냐며 눈을 찡긋하던 어머니의 얼굴. 영안실은 지하 1층입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다녀올게요. 여기 계세요. 이상철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한 채였습니다. 이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안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지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형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을 걷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을 걷었을 때 그곳에는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던 손.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던 손. 파혼 후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잡아주던 손.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이지혁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오열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집을 안 나가겠다고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 결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다시 올게요. 이지혁은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지혁은 다시 한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슬픔은 나중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대기실에 돌아왔을 때 이상철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혁아, 네 엄마가. 알아요. 알아요, 아버지. 이지혁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두 남자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 저택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고성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뭐예요? 청부업자에게서 완료 보고가 왔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지환을 제거하라는 지시.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비서에게서 봉투를 받아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택시는 이지환이 타야 했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량.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게 뭐예요? 저도 확인 중입니다. 청부업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급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뉴스 검색창에 교통사고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강대교 인근 교통사고 50대 여성 사망. 고성희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피해자 신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다정.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시니어 모델 조옥래 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있었으며 조옥래 씨는 중환자실로 이송. 이건 이지환이 아니잖아요. 비서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부업자가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고성희는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잘못 파악? 박성재 절친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게 잘못 파악이라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청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불통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다 지워야 해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청부업자와의 연락 내역, 비서를 통해 전달한 지시들, 자금 흐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 청부업자와 연결된 모든 기록을 없애요.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전부. 알겠습니다.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성재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예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경계해왔던 의부사들. 이번 일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침착해야 해.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청부업자만 처리하면 되었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표적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고성희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기사 속 김다정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웃는 얼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수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이 절을 올릴 때마다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그리고 며칠 전 박영나가 던진 말. 오빠가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오토바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통사고. 우연치고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수빈이 오빠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수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큰오빠와 아버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문객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의 눈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수빈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박성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셨어요, 본부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영정 앞으로 향했습니다. 헌화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지환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환아. 박성재가 이지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정신 똑바로 잡아. 감사합니다. 이지환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혹시 저희 어머니 사고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박성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요.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경고, 오토바이 사고, 그리고 엄마의 죽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이지환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수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수빈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수빈이 오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아까 왜 그랬어? 막 본부장님한테. 이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오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나중에. 이지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만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가 왜 죽어야 했는지. 경찰서 면담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지혁은 테이블 앞에 앉아 형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지혁 씨,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울음도 감정도 모두 소진해버린 후였습니다. 사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지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부서진 차량의 잔해, 충돌 지점의 스키드마크, 블랙박스 캡처 화면.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빨간불이 켜지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진했어요.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정면으로요? 네, 의도적으로 충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가해자는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확보했어요. 렌터카입니다. 렌터카요? 네, 대여 기록을 추적 중입니다. 신분증이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누가? 왜? 어머니를.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이나 가족분들이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나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원한을 살 일이 없어요. 가족분들은요? 사업상 문제라든지. 이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업. AP그룹 인수.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지혁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섰습니다. 형사님, 반드시 찾아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혁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어디야? 경찰서 갔다며? 방금 나왔어. 뭐래?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래. 누가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거래. 전화기 너머로 박성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지금은 집에 가서 좀 쉬어.
알았어. 이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왜 죽여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조옥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옥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철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상철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조옥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다정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굉음, 충격, 누군가가 자신을 감싸안던 감촉. 다정이는 어디 있어? 조옥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철아, 다정이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옥래는 아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니야. 조옥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가 요동쳤습니다. 다정이가 날 감싸 안았어. 기억나. 다정이가 나를. 어머니,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조옥래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옥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때문이야. 다정이가 나를 감싸다가 내가 죽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상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착한 며느리였어. 30년 넘게 나를 모셨어. 생일도 한 번 안 빠졌어. 그런 애가. 조옥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상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도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옥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는 애들은 와 있어요. 엄마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여보내지 마. 이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상철아, 미안해. 이상철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예요. 아니야. 다정이가 나를 감싸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요. 조옥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이상철은 어머니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어머니의 죄책감.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몸 회복하셔야 해요. 다정이 장례는 애들이 잘 치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조옥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박성재의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테이블 앞에 앉아 사설 탐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탐정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재가 받아들었습니다. 빠르네요. 의뢰인께서 급하다고 하셔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박성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청부업자의 신상정보, 과거 의뢰인 목록, 자금 흐름.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비서. 확인됐습니다. 3개월 전부터 청부업자와 비서 사이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과 만남 장소까지 추적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고성희의 완벽한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따뜻한 미소와 자신을 대하는 차가운 눈빛의 괴리. 자금 흐름도 추적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비서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됐고 그 직후 청부업자에게 이체됐습니다. 금액은 2억입니다. 출처는요? 여기서 막혔습니다. 현금 입금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고성의 이사장이 자금을 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청부업자와 비서의 연결고리를 더 파세요. 통화 녹음이든 CCTV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청부업자의 현재 위치도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예요? 청부업자가 잠적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 입막음을 지시했을 겁니다. 박성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막음이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청부라면 사후 처리가 따릅니다. 청부업자가 증인이 되는 걸 막으려는 거죠. 찾을 수 있어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박성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고성희의 비서, 청부업자, 2억의 자금, 그리고 김다정, 친구 이지혁의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원래 표적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혁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에게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 박성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라의 작업실 앞은 어두웠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이후 고성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영라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지환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라가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외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 박영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지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 정말 안 됐어요. 조회 표하려고 장례식장에 가려다가 오빠 볼까봐. 상관없어. 이지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박영라를 관통했습니다. 할 말 있어서 왔어. 저는 오빠한테 할 말 없어요. 박영라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지환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놓아요. 네 어머니가 한 짓 아니야? 박영라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지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사고. 네 어머니가 시킨 거 아니냐고. 오빠, 그게 무슨. 네가 나한테 경고했잖아. 죽을 수도 있다고. 오토바이 사고가 너희 어머니 경고였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죽었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워. 박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랬을지. 저는 몰라요. 모른다고? 진짜 몰라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엄마가 뭘 한 건지. 하지만 저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요. 이지환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박영라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진짜로. 오빠가 위험해져요. 나 걱정은 하지 마. 오빠가 다치면 저도 힘들어요. 박영라가 이지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지환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성희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박영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이지환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박진석 저택의 응접실은 고요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성재야. 웬일이야?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박성재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박성재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지환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어요? 고성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봉투 안에 증거가 있어요. 고성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 훑어보았습니다. 청부업자와 비서의 통화 기록, 만남 장소, 자금 이체 내역. 이게 뭐야? 어머니 비서가 청부업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김다정 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사고를 당했죠. 고성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이게 무슨 억지야? 비서가 뭘 했다고 내가 알아? 정말 모르세요? 당연하지. 비서 일을 내가 하나하나 간섭해?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진짜 모습이 다르다는 거. 고성희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웃는데 서늘하고 완벽해서 누구나 속아요. 하지만 저는 안 속아요. 성재야,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오해가 아니에요. 저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성재가 일어섰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성재야, 더 이상 증거가 모이면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못 막으실 거예요. 박성재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나를 몰아세우면 누가 손해볼지 생각해봐. 박성재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해볼 거 없어요. 전 잃을 게 없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희는 홀로 응접실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의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와. 박성재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 보니까 뭔가 알아낸 것 같은데. 응. 말해봐.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새어머니가 이지환을 감시하고 있었어.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이지환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확실해?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정황상 그래. 정황이라고? 새어머니 비서랑 청부업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어. 돈도 오갔고. 그리고 청부업자가 사고 직후에 잠적했어.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럴 줄은. 왜 이지환을 감시했대? 영라 때문인 것 같아. 둘이 가까워지니까 새어머니가 싫어했겠지. 영라면 네 여동생 아냐? 응.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엉뚱하게 죽은 거구나.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이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새어머니가 그런 거잖아. 너한테는 책임이 없어.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박성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려고. 직접적인 게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잖아. 그 여자한테 말은 했어? 응, 오늘 찾아갔어. 부인하더라.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 찾는 거 나도 도와줄게. 너는 다른 일도 있잖아.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 어머니 죽인 사람 찾아야지.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재야. 응. 고마워. 알려줘서.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강공원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수빈은 벤치에 앉아 박성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꽉 여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성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뭔가 숨기고 있지? 박성재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뭘? 우리 엄마 일. 뭔가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잖아.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해줘.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 충격받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 알고 싶어. 우리 새어머니가 연루됐을 수도 있어. 이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이지환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 이지환 오빠를? 왜? 우리 영나랑 가까워지는 게 싫었나 봐. 이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엉뚱하게 죽은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증거를 더 모으고 있어.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이수빈이 박성재를 밀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그랬어. 괜히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상처? 이미 상처받았어. 엄마가 죽었다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네 새어머니가 우리 엄마 죽인 거잖아. 그런 사람 가족이랑 나는 어떻게 만나? 수빈아, 우리 헤어지자.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오빠를 봐.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날 텐데. 나는 새어머니하고 다르잖아. 알아. 아는데. 이수빈이 박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못 보겠어. 시간이 필요해. 수빈아. 박성재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수빈이 뒷걸음쳤습니다. 다가오지 마. 제발. 나도 괴로워. 내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알아. 오빠 잘못이 아닌 것도 알아. 하지만 이수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간 줘. 생각 좀 할게. 이수빈이 돌아섰습니다. 공원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고성희와 비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청부업자 처리는 됐어요? 네, 이미 조치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거 다 없앴어요? 통화 기록, 이체 내역 모두 삭제했습니다. CCTV는? 만남 장소 주변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예리했습니다. 박성재가 탐정을 고용했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알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벌어야 해요. 고성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이미 없앴습니다. 청부업자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계속 파고들면 위험했습니다. 박성재 약점 조사해요. 약점이요? 그의 주변을 파세요. 숨기는 거 있을 거예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이라는 애 있잖아요. 이지혁 동생. 네, 알고 있습니다. 걔도 조사해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빈을요? 응. 박성재랑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고성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서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성희는 홀로 차 안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재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수빈. 그녀가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 네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 사무실에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를 보자 반가움이 스쳤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왔어요? 네, 선배. 지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이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 어머니 일 정말 안 됐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서 장례식도 못 갔네요. 괜찮아. 네 몸 회복이 먼저지. 이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옆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큰 수술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네 친모 고성희에 대해 더 아는 거 있어? 지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숨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왜 갑자기 고성희를 물어봐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해도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요? 응, 아직 확인 중인 게 있어서. 지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관련된 일. 선배, 고성희가 뭘 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 조심해.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조심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성희. 자신을 버린 친모.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 만났던 사람. 그 여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알겠어요, 선배. 지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진석 저택의 정원은 초겨울의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대부분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오자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어머, 지혁 씨도 오셨네요. 고성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인이 된 어머님 생각에 많이 힘드시죠? 조의를 표합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성희는 그 톤을 느꼈습니다.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 아버지 부를까요? 아니면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성재야, 또 그 얘기야?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말 모르세요? 이지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이 고성희를 관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고성희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지혁 씨, 무슨 말씀인지. 청부업자요. 비서를 통해 고용하셨죠? 청부업자라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돈도 보내셨고 연락도 주고받으셨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추측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증거는 찾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기회를 줘?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택시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건 교통사고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으면 왜 청부업자가 도망갔습니까? 왜 연락이 안 됩니까?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이 작정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거군요. 고성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증거 없이 나를 건드리면 손해보는 건 당신들이에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고성희와 이지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분노에 찬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두고 보죠. 고성희가 돌아섰습니다. 정원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인정 안 하네. 예상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이지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